네, 안녕하세요. 금요일의 편파TV 유아라입니다. 오늘은 매달 한 번씩 금융정의연대와 함께하는 금융톡톡 시간입니다.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김득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창인입니다. 네. 자, 오늘은 저를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일 것 같아요. 실손보험료 인상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두 분은 혹시 뭐 이 보험 예, 저는 가입하셨나요? 가입했습니다. 네, 저도 아마 가입이 돼 있을 겁니다. 가입돼 있을 네. 겁니다. 자신의 보험 가입 네. 그것도 몰라요. 네. 네, 알겠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실손보험 가입자가 3,800만 명 정도가 된다고 그중에 해요. 한 명이지 않을까 그래도. 네. 우리 모두 가입을 했어요. 네. 네. 3명 중 2명이 실손보험 가입자라고 하니까 사실상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보험에 가입했다라고 보는 건데 이게 그래서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된다고 해요. 아주 틀린 말은 또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 보험사들이 실손보험료를 대폭 올린다고 해서 술렁이고 있습니다. 실손보험으로 인한 적자가 너무 심하다는 건데요. 근데 뭐 이해는 가요. 적자가 심하니까 보험료를 올린다. 이거는 당연한 수순인 것 같은데 우선 제가 좀 깜짝 놀랐다는 거는 실손보험을 많이들 하고 있다라는 거는 대충 알고 있었는데 3명 중 2명이 가입했다라는 통계는 진짜 좀 놀라웠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입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굉장히 많이 효용성을 느꼈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유행이었죠. 아, 실손보험 유행이었나요? 그러니까 실제 병원에 갔을 때 비급여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아니면 누군가가 중환자실에 입원했을 때 그 음. 비용들이 장난 아니게 나오니까 음. 모든 걸 아파도 병원에 가더라도 암 아니어도 그러니까 생명보험사의 보험금들은 암, 불치병 이런 진단을 받았을 때 보험금이 네. 지급되는 거였고 입원을 하더라도 3일 초과 이상이 돼야지 겨우 10,000원 나오는 정도였는데 여기는 입원비 포함해 가지고 실제 총 비용을 다 주겠다는 거죠. 네. 1세대 보험이 그랬던 거죠. 예. 1세대 실손보험이 100% 그러니까 보장해 주는. 실손이 그렇게 해서 100% 이제 음. 보장해 주겠다. 그것도 음. 비급여, 급여 구분하지 않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음. 나온 그러니까 비용만큼 자기가 낸 비용만큼 100% 주겠다라고 한 게 1세대 보험인 거죠. 음. 2009년 10월 이전까지는 그 그랬고 그때가 되게 폭발적이었나요? 반응이? 그때부터 이제 시작해서 이제 어. 900만 명 정도가 가동했고 그때 손해보험 노동자들은 오히려 이 100%에서 보장 비율을 80% 90% 이렇게 낮추는 과정들이 나와요. 오히려 이제 반대하고 헌법 소원하겠다라고 왜요? 한 게 아무래도 영업일수가 보험 가입하시는 분들이 떨어질 거라고 본 거죠. 100% 보장하면? 100% 보장해서 90% 보장으로 하니까 아. 떨어질 것이라 보고 음. 했는데 실제 이제 2세대 보험이라고 할 수 있는 기간이 2009년부터 2017년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내가 언제 보험 가입했는지에 따라서 2009년 이전에 가입을 했으면 나는 1세대다. 2009년부터 2017년에 가입했으면 2세대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1,900만 명 정도가 가입을 한 거죠. 2세대에서. 예. 그럼 2세대가 본격적 유행이었다고 봐야 되는 더 거네. 많이 가입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흐름으로 잡은 거죠. 보장성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가입한 사람들이 그렇죠. 늘어났어요. 예. 보장성은 그대로 보장성이 떨어진 건 아니고 2세대는 보장성은 그대로인데 예. 보험료가 좀 더 비싼 거죠. 보험료가 비싼 게 아니라 내가 받는 금액이 100%를 받았다면 그럼 보장성이 떨어졌다고 하는 거잖아요. 900만 원이 나오는 그러니까 이제 90만 원이 나오는 거죠. 음. 그러니까 보험금 지급률이 떨어진 거죠. 음. 그러니까 보장은 똑같이 되는데 아. 보장성이 떨어졌다는 지금 거는 이게 종목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예. 똑같이 적용되는 보장은 되는데 옛날에는 100만 원 줬으면 이제는 90만 원 주는 게 2세대 보험이고 이제 이것도 이제 문제가 되니까 3세대 보험이 2017년 4월에 나오는데 이거는 뭐냐면 비급여, 주사약, 도수치료 이걸 특약으로 분리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한 20~30% 자기 분담금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요 3세대 보험료는 아직 안 올랐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오르는 거는 예. 올리겠다고 하는 거는 1세대 보험료를 네. 뭐 15%에서 20%뭐 심지어 50% 이게 이제 3년이거든요. 그러니까 3세대부터는 매년 갱신이에요. 매년 갱신이고 매년 보험료 인상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2세대 같은 경우에는 매년 갱신이 아니고 3년마다 갱신. 네. 1세대도 3년에서 5년마다 갱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이게 한꺼번에 반영을 해버리니까 뭐 100% 임금 100% 인상도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왜 한꺼번에 반영이 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계약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요. 실손이 계약 갱신 기간이 3년
동안은 급여를 그 보험료 인상을 못하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1년 인상, 그다음 2년치 예. 인상, 3년치 예. 인상 한꺼번에 이제 갱신할 예. 때 적용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폭탄을 넣는 3세대로부터는 거죠. 이제 1세대로 그러니까 1년으로 된 거죠. 1년마다 갱신하는 걸로. 그래서 실손 의료비 인상 폭탄이다 이런 예. 얘기가 이제 기사로 나오는 예. 거군요. 그러니까 2세대도 보험료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가입했던 게 6만 원에 가입했는데 지금 한 10만 원 정도 되더라니까요. 나도 그래서 몇 저는 세대인데요? 저는 이제 2세대죠. 2세대? 3년마다 통보를 받는데 3년마다 통보 받을 때마다 이제 실손보험료가 오른 항목들을 볼 때마다 나도 화가 나죠. 그래서 이제 1세대 보험료 가지고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고 이제 전화 인터뷰를 했는데 저도 흥분한 거죠. 보험사들이 너무하다고 왜 책임을 갖다가 고객들한테 전가하냐, 보험 소비자한테 전가하냐라고 진심으로 분노가 된 거죠. 네, 그렇죠. 이제 또 이해 당사자니까 몇 세대인지는 모르죠. 저는 3세대. 아, 3세대. 네. 저도 3세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심 안심했던. 그러니까 1세대, 2세대 입장에서는 여기 이제 가입하신 사람 숫자가 2,800만 명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그럼 2,800만 명이 갑자기 폭탄을 맞게 된 그렇죠. 상황인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것도 이제 문제가 있으니까 이제 4세대 실손보험이 나와요. 이게 이제 언제냐면 올 7월 달부터 개시가 되는데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보험료를 3배까지 할증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비급여를 150만 원을 받았으면 이제 보험료가 할증이 돼. 보험금을 받으면 할증이 되는 거야. 그리고 그 이제 등급으로 나누는데 3등급을 같은 경우는 150 미만이면 100%가 올라요. 그다음에 4등급 같은 경우는 200%가 오르는데 300만 원. 그러니까 299만 원을 보험금을 받았을 때 그러니까 보험료가 할증이 200%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2배 오른다는 거죠. 3만 원이면 6만 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5등급 같은 경우에 할증이 3배가 된다는 거죠. 얼마 5등급은 얼마? 300만 원 이상. 그러니까 300만 원 이상 보험금을 뭐 1,000만 원을 받아도 3배 그러니까 300만 원 기준이고 자 1등급을 받으면 그건 뭐냐면 보험금이 100만 원 미만 분들은 오히려 마이너스 5% 보험료를 깎아준다는 건데 이게 이제 자동차 보험의 원리예요.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사고 난 사람은 그 다음에 보험을 가입할 때 할증이 되는 거고 사고 없는 사람은 할인이 되는 이 원리를 적용하는데 이 방식이 맞죠. 그 실손보험의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게 의료 쇼핑이었잖아요. 그걸 막기 위한 그렇죠. 설계네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특약으로 분리하더라도 이게 안 되니까 이제는 아예 할인과 할증을 이제 구분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처음부터 이렇게 갔어야죠. 사실은. 의료비를 굉장히 보험금을 많이 받았던 사람들과 보험금을 적게 받았던 사람들이 똑같이 보험금을 내왔던 그 설계 구조가 바뀐 거니까. n분의 1 한 거였는데 사실 나는 한 번도 보험금을 신청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계산을 해봤어요. 내가 1년간 낸 보험료에서 사고율이 140%라고 하니까 그 손해율이 사고율이 아닙니다. 손해율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보험료를 받은 거 보험사가 그다음에 보험금을 지급한 걸 했을 때 100만 원을 받았으면 지금 140만 원을 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40만 원에 적자가 생기는데 저는 계산을 해보니까 연금 한 120만 원을 냈다 쳐요. 10만 원씩 냈으니까 120만 원인데 나는 120만 원을 받지는 않은 것 같아요. 보험사로부터 청구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냥 무조건 n분의 1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가입했는지 안 했는지 모른다는 거는 보험금을 타본 경험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보험금을 타본지 않은 사람도 이걸 n분의 1 해서 같이 올라간 거였는데 15%가 4세대 실손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병원에 적게 갈수록 유리해지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이렇게 설계를 했던가 1세대가 아닐 때 표준화 실손보험이라고 2세대가 갈 때 이렇게 갔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안 가다가 하다 안 되니까 이제 4세대 와서 나누는 개선하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은 핵심적으로 궁금한 지점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2세대가 이 실손보험을 전면화하는 시기였잖아요. 이 전면화하면서 보험사에서는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다들 실손보험 가입하세요 이렇게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했을 텐데 도대체 왜? 저도 그게 궁금해요. 이게 궁금한 애시당초 자, 이제 이게 2세대 보험들이 나왔을 때는 이제 자기 부담금을 늘렸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부담금 넣는 게 아니고 보험료 지급률을 낮췄잖아요. 그러면 적게 들어올 거라 첫 번째 생각을 한 거였고 손해율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였고 첫 번째는 그러니까 이제 적자 나는 구조가 적자가 아니고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판매를 한 거였고 이제 두 번째는 그러니까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을 좀 구분하셔야 되는데 2세대인가 3세대가 만들었던 생보사들도 실손을 팔 수가 있었어요. 1세대는 대부분 손보사가 파는 거예요. 그런데 손해보험사들은
이 방송을 보시는 분이 좀 생보와 손보를 구분해 주셔야 되는데 그 손보는 뭐냐면 자동차 보험을 기반으로 해요. 그다음에 화재 보험, 그다음에 책임 보험. 여기 불나면 이 집계가 다 잘못됐을 때 아니면 내가 이 방송을 하다가 다쳤을 때 천장이 떨어졌을 때 그럼 이 여기 책임 보험이 들어 있으면 배상 책임 보험이 들어 있으면 손해보험에 청구해서 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게 그러다 보니까 이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접촉할 수 있는 수단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려면 자동차가 있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화재 보험을 가입하려면 건물이 있어서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없는 사람들은 이쪽에서는 고객을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실손보험이 탄생했다. 실손보험을 가지고 이제 부가보험료를 특약보험료로 가는 거죠. 여기에 암을 설계하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특약을 붙여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 거죠. 원래 실손은 3만 원이에요. 원래 미끼 상품이었다는 그렇죠. 거죠. 원래는 3만 원인데 실손은 다른 걸 다 붙이니까 1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암 진단금이 뭐 3천만 원 나온다든가 심근경색을 진단받았을 때 3천이 나온다든가 이러면 이럴수록 보험료는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생보사가 반발을 했죠. 아니 왜 저렇게 파냐? 저는 변칙이다. 그러니까 생보사도 팔아라라고 했는데 사실 실손의 주력은 손보사죠. 그러니까 그래서 나온 게 그래서 생보사에서 나온 게 이제 실손보험 단독으로 나온 보험이 나온 거예요? 같이 팔자 이렇게 된 거죠. 같이 판 거고 지금 3세대 실손은 딱 분리합니다. 그러니까 특약보험료를 부가보험료를 딱 분리해서 1년 갱신으로 해가지고 3만 원 정도 나오는데 이것만 단독으로 들 수가 있어요. 부가보험료 안 들어도 실손만. 저는 궁금한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전면적으로 된 것 이전에 1세대에서 어쨌든 100% 보장을 해준다는 거죠. 부담금이 나오는 손보 입장에서 시장을 잠깐 개척하는 들어봐봐. 거죠. 근데 이게 보험사가 이게 적자가 날 구조라는 걸 미리 파악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요? 1세대는 못한 거죠. 이걸 못 아니 1세대에서 881만 명이 가입을 했는데 881만 명을 가입시켜놓고 이게 적자인 걸 예상을 못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잘 되지 그래놓고 않죠. 이제 와서 보험료를 올린다라는 게 약간 소비자 입장, 가입자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보험사의 책임이라고 보죠. 그러니까 보험구조 설계를 잘못한 것도 보험사가 감당해야 될 몫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반대로 오히려 손해가 날지 않았다고 생각을 한 거였고 두 번째는 손해보험사 입장에서는 새로운 고객들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동안은 자동차나 화재보험만 팔았는데 이제는 실손을 가지고 암을 부가해가지고 암보험도 팔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암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면 생보사는 단독으로 가야 암보험만 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유아라 기자님 같은 경우에 나이에서 생보사들은 1세대가 있을 때 암보험료가 여성암 이렇게 해서 3만 원 정도예요. 10년 납. 근데 이쪽은 20년 납 해가지고 실손보험에다가 암특약 갖다 붙이면 한 6만 원, 7만 원. 그러니까 더 비싼데도 불구하고 아니 1세대 그 실손보험을 단독으로 들었던 사람들 그 실손만 단독으로 못 들었다니까요. 1세대는 무조건 부가특약을 가입을 했어야 되는 거였어요. 자 그러면은 다른 얘기로 좀 이게 조금 얘기를 전환해서 우리가 이제 실손보험에 대해서 공부하는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실손보험이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 불리잖아요. 그만큼 사람들한테 효용성이 높다는 건데 그렇지만 어쨌든 건강보험과 달리 실손보험은 민간의 영역의 보험이란 말이죠. 필연적으로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달라진 환경에 대해서 계속 설계를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결코 이 보험이 실손보험이 건강보험의 역할을 대신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그렇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또 건강보험에서 보장해주지 않는 비급여 항목을 실손보험이 보장해주니까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니까 윈윈 아니냐 이렇게 좋은 거죠. 네,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는지. 이 윈윈 관계가 맞을까요? 저는 이제 건강보험과 이게 뭐 민간보험이 윈윈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실손보험이 나왔던 계기는 손보사에서는 존립의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고객들을 만나야 되는데 더 이상 고객이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자동차 보험하고 이런 거 말고는 다른 보험들은 팔 수가 없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실손이라는 이 상품을 만들면서 부가특약으로 부가보험료로 해가지고 새로운 고객들을 그러니까 생보시장을 잠식해 들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된 게였고 생보는 반대했죠. 당연히 우리 시장을 뺏는다고 하니까.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되냐 하면 생보도 실손을 팔아라 이렇게 된 거였는데 생보는 원래 기능을 그러니까 좀 뭐라고 됩니까 좀 뛰어났던 것들은 특화됐던 게 암,
사망보험금, 진단 이렇게 됐을 때 안 걸리면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보험이랑 실손보험이랑 윈윈의 관계가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왜 윈윈의 관계가 아니냐고. 출발점이 태생이 달랐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영업적 이익에서 고객을 확대하려는 면에서 손보사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정부는 실손보험을 허용했던 의미가 건강보험의 재정을 줄이기 위해서 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다는 어떤 거죠. 이유에서라고 보세요? 저는 그냥 손보의 로비로 해서 실손이 탄생되었다고 보는 거예요. 아, 로비로 인해서. 예. 어쨌든 그러니까 보험사는 고객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이었고 이 보험사가 국가를 상대로 이제 로비를 한 결과가 아닐까라고 추정해 보시는 거죠. 예. 예. 자, 우리 김창인 작가님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제가 그냥 언뜻 보기에는 사실 이제 환자 입장에서는 병원에 갔을 때 급여면은 이제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고 내가 손실보험에 가입했으면은 비급여일 때는 거기에서 이제 돈을 받고 이러니까 되게 좋은 것처럼 들리는데 좋죠, 사실. 네, 좋죠. 지금 당장 좋은 거죠. 지금 당장은. 근데 되게 신기한 거는 건강보험도 사실은 적자고. 근데 건강보험이 적자인 이유는 알겠어요. 왜냐면 국가니까, 사회니까. 근데 그럼 민간 보험사는 왜 적자를 감수하면서까지 이걸 해주느냐가 지속적인 이제 의문 지점이었던 것이고 그러면은 사실은 둘이 대립구도가 아니냐라는 거죠. 서로 적자를 보면서 경쟁구도. 그렇죠. 적자 배틀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 않느냐. 오늘 기사 보니까 미래에셋생명보험이 손보를 안 팔겠다. 더 실손 안 이상 실손 팔겠다 안 이렇게 판다고. 했고 그리고 또 정정 보도를 했던 게 이제 설계사 조직을 분리시켜 가지고 판매 서비스 회사를 만들었는데 거기서는 팔 거다. 그런데 경쟁력이 있는 손보사 상품을 팔겠다 이렇게 한 거였거든. 그러니까 그 말은 의미는 뭐냐면 그러니까 생보는 전통적인 자기 시장을 가져가겠다는 거고 판매사에서 서비스 설계사들에게는 실손은 믿게 해요. 이거 설계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쉽게 가입을 할 수 있는 국민적 인기 상품이 되었죠. 그러니까 생보는 옛날에 고객 관리를 뭐로 했느냐면 암보험으로 한 거예요. 적은 보험료로 암을 걸렸을 때 보장받고 진단금 받고 이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그 다음에 들면 뭐겠습니까? 신뢰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습니까? 설계사들하고. 그러면 종신보험 드세요. 변액보험 드세요. 그러니까 이게 대면을 해가지고 내 고객이 있으면 그리고 이 고객이 신뢰를 하게 되면 그 다음 상품을 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교육을 시켰어요. 건강보험이랑은 무관하다. 무관하게 시작을 한 거죠. 근데 그 2005년에 삼성생명이 이 폭로가 됐던 실손 의료보험 발전 전망을 담은 내부 전략 보고서라는 문건이 있던데 여기에 내용을 보면은 실손 의료보험 출시 자체가 건강보험을 보충하는 단계를 넘어서 점차 건강보험과 경쟁하고 궁극적으로는 대체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큰 프로젝트라고 만약에 한번 상상을 해본다고 하면은 초반에는 이 시장을 확대해야 되기 때문에 적자를 감수하고서라도 이제 손실보험에 막 가입을 시키고 근데 이게 계속 감소할 수는 없으니까 지금은 4세대로 전환하면서 손해율을 약간 낮추기 위해서 이걸 통해서 이제 인상을 하는 거고 보험료를. 근데 이 상황이 유지가 됐을 때 사람들은 병원에 가서 어쨌든 급여든 비급여든 건강보험공단이나 아니면 보험사나 둘 중에 하나는 적자를 볼 거잖아. 아니면 둘 다 보거나. 그러면은 어느 쪽이 적자로 먼저 파산하느냐. 그 적자가 인과관계가 나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 왠지. 그게 물리적으로 병원에 많이 가면 많이 갈수록 둘 중에 하나는 적자를 보는데요. 그러니까 실손보험이 처음부터 적자를 생각하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험 설계가 잘못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생보 출신이에요. 생명보험사 출신이에요. 3년 갱신 이거 생각을 못 해봐요. 근데 얘들이 3년 갱신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건 뭐냐면 해보고 적자가 나면 3년 뒤에 보험료를 올리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하다 안 되니까 표준원 2세대로 만든 거예요. 자기들이 이제 이 2세대도 사실은 손보사가 원해서 만든 게 아니라 금융당국이 2세대로 가야 된다. 표준화 설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가는 건데 계속 지금 말씀드렸던 저 문건은 네네. 삼성생명 문건이잖아요. 그렇죠. 삼성화재가 아니라 삼성생명은 실손과 대립적 관계가 있었던 문제죠. 넘버원이에요. 생보시장에서는 그 당시 2004년도 그 당시 실손보험이 확장됐을 때는 손보한데 시장이 고객이 뺏긴다라고 생보 쪽에서는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었던 입장이에요. 이게 지점이 좀 다르다 이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뭐 삼성생명이 저렇게까지 봤다는 것들에 있어서는 그거는 내가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손을 많이 들어가지고 정부가 이제 전 국민들이 다 하나씩 들고 있으면 의료보험료가 이제 뭐 없어진다든가 민영화 보험금 급여했던 것들을 낮추는 거에 있었을 때 저의 정도는 좀 떨어지겠죠. 안 되면 나는
실손보험이 있으니까 여기서 될 자, 거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건 나는 이해가 돼요. 그 이론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지금 금융당국이 예. 이 실손보험 인상률까지 개입을 하고 사실상 통제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이걸 제가 봤을 때는 이 항목을 어쨌든 급여 항목을 늘리면 건강보험에서 그럼 재정적 부담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의 역할을 마치 약간 민간보험사에 외주를 주는 느낌이 없지 않아 네. 있어요. 그러면은 당장은 지금 우리한테는 좋은 것 같지만 건보에서도 받고 실손으로도 받고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민간보험사가 건강보험의 역할을 대신하려는 게 아니냐라는 그게 우려가 있을 되려면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까지 쭉 왔을 때 건강보험에서 급여화가 줄어들었으면 그 말이네요. 그러니까 50% 하지만 비급여도 꾸준히 늘고 있죠. 아니 비급여는 늘지가 그러니까 아니요. 비급여는 안 늘 수가 없는 게 계속해서 의료기술은 발달하고 새로운 의료기술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그러니까 다 새롭게 비급여 나오는 항목이 되잖아. 비급여인 거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비급여 항목이 늘 수밖에 없는 거죠. 비급여 전체적으로 항목들은 봤을 때. 새롭게 터지니까 되는 건데 그 안에서 예전부터 2001년도부터 2000년부터 칩시다. 2000년도부터 보장 비율이 급여화가 올라갔느냐 안 올라갔느냐 이게 핵심인 거죠. 그럼 거꾸로 가야 되죠 사실은. 아니 근데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네네. 작가님 말씀하신 네네. 것처럼 의료보험의 건강보험의 그러니까 적자 구조는 실손 때문에 적자가 나는 건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건 왜냐하면 당연히 아니죠. 직접적인 그건 영향은 아니죠. 없죠. 예. 왜냐하면 네. 실손보험에서 대다수 차지하는 게 비급여 항목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보험사의 적자 구조가 돼버린 거죠. 그리고 그쵸. 보험사들은 네네. 지금 아우성을 치면서 그런데 그러면 제일 좋은 방식은 그거예요. 우리가 생보사가 암보험을 팔다가 판매 중단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왜 판매 중단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손보험은? 판매 중단을 해버리는 게 맞는데 이 판매 중단을 안 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자꾸 가버리잖아요. 그건 뭐냐면 이 채널을 유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채널을 가지고 이 고객들을 가지고 새로운 상품들을 계속 팔 수 있는 거고 저는 아직 그 통계는 못 봤는데 실손율 적자하고 거기에 부과됐던 부가보험료들 있지 않습니까? 암진단금이라든가 여러 치료비들 이걸 다 합쳤을 때 손해율이 140%인지 이 검증도 좀 필요하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궁금한 지점 중에 또 다른 부분은 이제 문재인 케어 이후에 문재인 케어라는 것은 비급여 항목을 급여로 좀 많이 돌려주는 것인데 그럼 비급여가 줄어드는 것인데 그럼 비급여가 줄어들면은 당연히 이 실손보험의 영역도 줄어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럼 손해도 감소해야 되는 것인데 오히려 반대로 늘어났단 말이에요 계속.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이제 사람들이 시민들이 환자들이 병원에 갈 때 단순히 이제 급여 항목에 대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가고 있는 지금 흐름이 있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제 실손보험도 올리면서 주력에 나왔던 게 의료 쇼핑이에요. 근데 그 책임은 환자한테 줘야 되냐? 나는 병원한테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자, 우리가 병원 갔을 때 제일 처음에 물어보는 게 실손 들으셨어요? 라고 물어봐요 병원에서. 그러니까 실손 들었다고 하면 갖다 붙이는 거죠. 그렇죠. MRI 찍으시고 아니면 도수치료 가능하시고 요양보험 같은 경우에는 계속 입원하시면 되는 거고 이렇게 갔던 구조에서 병원의 책임을 물어서 안 되게끔 만드는 게 저는 올바른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보험 계약자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의료 쇼핑이라는 이걸 프레임을 걸어가지고 가는데 의사가 권하지 않았으면 안 하죠. 근데 그 의사가 병원이 권하지 않도록 하는 제어가 사실은 급여랑 비급여가 있었던 것인데 비급여를 실손보험으로 하게 됨으로써 그 통제 장치가 없어진 거기도 하잖아요. 저는 그러면 오히려 역으로 비급여 부분들에 있어서 민간보험이 잡아주니까 급여 부분에 있어서 병원들이 지금 반발이 많지 않습니까? 건강보험에 대한. 그러니까 의사 달래기용이다. 그건 동의가 돼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비급여에서 이 부분을 실손을 가지고 돈 벌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줬다. 그건 나는 동의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이게 민영화를 시키기 위해서 단계로 실손이 적자나는 구조에서도 계속 유지하고 있다. 이건 아니라는 그러니까 손보 입장에서는 주력 상품인 이 실손을 판매를 중단을 했을 경우에는 고객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보고 있는 통로가 거죠. 없다. 예. 그러니까 이게는 손보는 어떻게 가냐면 처음에는 자동차 보험을 가지고 영업을 했는데 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자동차 없는 사람들도 실손을 가지고 상담을 하기 시작하니까 다른 보험을 붙여가지고 계속 판매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 대표님 얘기랑 이제 또 반대되는 의견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영화 같은 거 보면 그 민영화에 관한 다큐멘터리나 외국 영화들 되게 많잖아요. 초반에 보면 이 민영화를 시도하는 기업들이 적자를 감수하면서도 국민에게 이익을 돌려주는 스탠스를 취한단 말이죠. 근데 민영화가 완료가 되고 나면 이제
초반기가 지나면 그때부터는 서비스 질이 떨어지고 요금이 상승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순이랑 좀 비슷하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건 이제 독점을 했을 때죠. 네, 똑같죠. 실손보험에 대한 약간 우려스러운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돌아가가지고 왜 우리가 실손보험을 들을까요? 저는 우리 집사람이 꼭 들어야 된다고. 비급여 불안하다고. 항목 때문인 건 거죠. 그렇죠. 비급여 항목 때문에 예. 불안해서 들으라고 한 것들이었거든요. 실제 감기를 가가지고 병원에 갔을 때 실손 청구를 해도 나올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네.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보험사의 책임이다라는 게 아니라 이 지금 보험사가 맡고 있는 비급여 항목의 실손보험 보장이 그러니까 실손보험의 비급여 항목 보장이 오히려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나 비급여의 급여 전환을 구조적으로 가로막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건 생각도 동의할 드는 수 있어. 거죠. 예. 그거는 동의할 수 있어요. 그 가능성은. 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의사 이익 때문에 돈 벌 수 있는 구조가 비급여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은 뭐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백내장 수술이라고 그러더라니까요. 그러니까 백내장 수술비가 한 700만 원 드는데 이 700만 원을 실손이 있으면 가능하다고 해서 권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안과에서. 그게 뭐냐면 노안원 수술, 노안 수술인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백내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백내장으로 수술을 하면서 노안을 잡아주는 수술인 거죠. 이게 왜 이런 식으로 이건 누가 만들어낸 영역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지금 3자의 이해관계가 들어맞다고 보이는 게 의사, 예. 보험사 예. 그리고 정부까지 이 3자의 이익이 들어맞는 게 정부는 그 실손보험으로 인해서 어쨌든 건강보험 재정 적자를 줄이면서도 의사들을 달랠 수 있고 의사는 이걸 돈을 벌고 보험사는 이걸로 고객의 창구를 만들고 네. 그래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으니까 이 상품들이 계속 운영되는데 그렇다면은 국민 이 실손보험과 건강보험 가입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득인가요? 이 상황이? 불안한 마음을 달랠 수 있는 부적 같은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가 중환자실에 들어갔을 때 중환자실 들어가면 일주일 입원하면 한 1,500만 원 정도 나오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급여화되면 사실은 그러니까 실손을 안 들겠죠. 급여화되는 게 베스트잖아. 네. 근데 이 급여화를 실손보험이 구조적으로 막고 있다는데 동의하신다면서. 아까도 동의한다고 그러면 그랬잖아요. 실손보험은 우리한테 역기능이 아니냐, 좋지 않은 기능이 아니냐. 장기적으로 봤을 네. 때. 그래서 그런 결론에는 내가 보험료 더 내고 100% 하자 하는데 저는 동의하는 거죠. 그렇게 가는 게 맞다고 보는 거죠. 급여 항목을 돌리는 게 네. 맞다고. 예. 그래서 이거 합치면 돼요. 그리고 건강보험공단에 다 주면 되죠. 그러니까 지금 3천만이 가입하고 있다면서요. 이분들이 하나로 만드는 보험으로 건강보험료에다 다 주고. 이게 옛날에 그래서 건강보험 하나로 그게 그건가요? 그게 맞다는 거죠. 나는 맞는데 그러면 이제 손보가 극렬하게 반항을 할 겁니다. 극렬한 반항에 정부는 무릎을 꿇겠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잘 알지도 못하는 보험 얘기에 대해서 막 전문가 한 분을 모셔놓고 떠들어봤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게 한 게 아니라 그러면 이제 이 옳은 걸 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저는 이제 1세대 보험은 이렇게 보험료 폭탄을 맞은 거는 4세대로 갈아타기 위한 수단으로 보여요. 그건 맞죠. 협박인 거죠 일종의. 4세대 보험료가 저렴할 거예요. 시작 단계니까. 그러면 1세대 보험 들었던 사람들은 이게 유지가 안 되면 보험을 해지를 하든가. 첫째, 해지가 안 되면 4세대 실손보험으로 갈아탄다든가. 이거 우리 생명보험사에서 많이 했던 거예요. 역마진 나는 보험 상품들 갈아타게끔 해가지고 왔을 때 설계사는 또 어떤 점이 좋냐. 새롭게 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4세대로 내몰기 위한 거기 때문에 저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굳이 갈아탈 필요는 없다. 오르는 보험료가 감내되는 수준이라 하시면 차라리 오르는 것들을 받고 있는 게 낫다 이렇게 보는 거죠. 왜냐하면 2019년 이전에 가입했던 것들은 100%가 나오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실제 진짜 내가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 응급실에 간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중환자실에 갔을 때 뭐 일주일, 2주일, 3주일 있을 때 나오는 감당치 못하는 보험료가 좀 지금도 제 후배 하나가 급성심으로 중환자실에 있다가 나왔는데 병원 비용이 한 3천만 원 나왔다 그러더라니까요. 이게 만약에 실손이 있었으면 실손에서 보장이 되잖아요. 우리 실손 홍보하는 거야? 아니, 보장이 되니까 그렇게 가입을 한 거예요. 1세대 버티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지금 그게 하고 계신 1세대의 건데. 효과가 네. 있기 때문에 해지하지 마시라는 이야기죠. 감당되는 수준이라면 갈아타실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왜냐하면 또 병역이 있기 때문에 거절 나올 수도 있어요. 그 다른 우려 지점은 이 실손보험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설정돼 있는 게 아까 그 삼성문건들을 살펴보면은 병원과 연계된 보험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보험료 자체를 이제 병원에서 직접 청구해가지고 병원에서 받는 것인 거죠. 이 고객이 아니라.
그러면 이런 그거 하겠다고 아마 부분들도 법안도 발의되고 있을걸요. 네. 네,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요 단계까지 고려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의료 건강보험이랑 똑같은 거잖아. 그쵸. 제가. 이게 의료 민영화의 하나의 단계로서도 사실은 매우 의심쩍은 게 맞지 않나요? 의료 민영화가 받아들이기 힘들다면 건강보험 영향력 약화는 어때요? 의료보험 민영화라는 건 뭡니까? 이게 전제가 되는 게 그러면 건강보험이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건강보험 그럼 최종적으로는? 영향력의 약화는 어떻게 그건 생각해요? 있을 수가 있겠죠. 있을 근데 수 있어요? 오히려 원스텝 해가지고 병원에서 바로 자, 줘가지고 몽몽리님께서 실손보험 가입해야겠구만요라고 하세요. 이 방송 의도와 전혀 맞지 않는 지금 결과가 나오고 있는 거 아닌가요? 실손보험 가입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 말씀 지금 가입을 장려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입하지 마시고 자기가 보험사가 되세요. 내 통장에다가 한 달에 10만 원씩 꼬박꼬박 적금을 더셔가지고 거기에서 병원비로 쓰시라는 거죠. 분리해가지고. 그게 훨씬 더 이득이다? 그렇죠. 근데 큰 병력이 있으신 분들은 그런 제가 가담을 안 하는데 네 말 듣고 또 가입 안 했다가 뭐 다음 달에 뭐 사고가 났다 이렇게 하면 제가 감당이 안 되는데 통계학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훨씬 이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의료 쇼핑에 의해서 내가 피해 볼 필요도 없고 보험료 더 낼 필요도 없고 실손보험을 가입하느니 차라리 소액 적금을 들어라. 그렇죠. 예. 아니 그 돈은 절대 손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전제가 만약에 실손보험이 없는 상태였으면 이제 많은 국민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이 비급여 항목 그래서 어떻게 돌려달라고 됐겠습니까? 이야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실손보험이 맞아. 없었을 때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어떻게 됐는데요? 삼성생명 보험이 많이 팔린 거예요. 왜? 불안하니까. 내가 암 걸렸을 때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암 진단금이 나오죠. 그다음에 입원 일당으로 10만 원씩 나와요. 그러니까 삼성생명 암보험이 빅히트 상품이 될 수밖에 없죠. 아니 근데 진짜 지금 그리고 또 이제 보험사들은 진짜까지- 생보사들은 확대해서 건강보험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종신의 CI 보험까지 만들어내는 아니 것들인데 김창인 작가님이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만약에 실손보험의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보장이 없었다면이라고 전제를 한다면 건강보험에 대한 보장성 강화 요구가 정말 더 커질 수 실손의 비급여 있잖아. 항목 없어 가입을 안 하죠. 아니 그러니까 없었다면 실손보험이 없었다면 네.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보장성을 더 높여라 급여로 전환해라라는 그건 요구가 있을 수 있죠. 나올 수 있는 거잖아. 나 허리 아픈데 공약으로 도수치료 내서 받아야 되는데 왜 나왔겠죠. 급여 아니냐 이런 그러니까- 얘기 그러니까 문재인 있죠. 정부도 지금 그 공약들 하고 있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이번에 문케어로 63%의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끌어올렸잖아요. 근데 이걸 하고 나서부터 이제 보수 진영에서 이제 문재인 케어로 건보 재정의 위기가 왔다라고 하고 있고 여전히 보장률을 70%까지 끌어올렸지만 실손보험에 대한 필요성은 목소리는 계속 유지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 장기적으로 봤을 때 건보 재정의 위기론이 나오면서 국민연금론의 위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가는 거 아니야? 저는 실손보험을 부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다들 이제 부적처럼 생각하거든요. 내가 실손보험을 가입을 했으니까 다쳐도 좀 안심이 된다. 자, 라고 하다 정종건 보니까 우리 정종건 편집장님께서 되게 전투적으로 네. 댓글을 지금 다셨는데 제가 하나도 안 읽어드렸어요. 자, 마지막 거 읽어드릴게요. 삼성생명 문건은 실손을 적극 활용하자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는데요. 아니죠. 왜 그래서 아니죠? 실손보험을 팔면 안 된다는 게 삼성의 논리였죠. 그러니까 생보사들은 실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보험은 왜냐하면 자기 시장들 자기 고객들을 뺏어갔고 실제 뺏어간 거예요. 아니 같은 계열 회사잖아 어차피 근데. 그러니까 그건 삼성생명이 삼성화재하고 문제인 거 아니라 삼성생명이 어디다 또 뺏깁니까? 아니 근데 현대해상으로 뺏기고 삼성생명이 동부화재 뺏기고 아니 그렇게 단순하게 볼 게 아니라 삼성생명이 어쨌든 삼성의 축이잖아요. 가운데 있는 중심에 있는 애들인데 이제 삼성 뭐 이건희 회장의 그 최대 목표가 의료 민영화라고 이제 이미 그건 영리화다.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니까 그 이건희 회장의 꿈과 삼성그룹의 중심에 있는 그 삼성생명이라는 곳에서 나온 문건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단순히 이렇게 보기가 좀 고객이- 어렵지 않을까? 삼성생명이랑 하나의 기업이 삼성생명의 아니라 고객이 삼성화재로 삼성이라는 그대로 가면 자본의 입장이 네. 볼 수 있다는 삼성 거죠. 자본 입장에서도 삼성의 생명의 고객이 삼성화재로 그대로 가면 별 고민이 없죠. 근데 삼성생명의 고객이 우리의 고객이 어디로 또 분산될 수 있냐면 삼성화재가 가지고 있는 시장 점유율은 20인가 25인가 그래요. 그다음에 바짝 올라간 게 현대해상, 그다음에 동부화재, 그다음에 LG 지금은 이제 KB로 바뀌었는데 KB손해보험 여기에서 합천 점유율이 매우 높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데도 뺏기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생명의 입장에서는 저 실손보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고 민영화 단계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자기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서
저는 저 문건 내용은 본 적은 없는데 알겠습니다. 생보사가 왜냐하면 그 당시 우리가 보험사 생보사가 다니고 있을 때거든요. 그래서 생보노조하고 생명보험사의 노동조합하고 손보노동조합의 노동조합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았어요. 왜 실손을 반대하냐. 그러니까 서로 시장이 바뀐다. 그러니까 노동조합도 서로 민주파들도 자기 영역에 싱거리가 들어올 때 바깥 싸움이 되더라니까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다음 2부에 또 게스트가 있어서요. 마지막 한마디씩 하고 우리 마무리를 하는 걸로 할까요? 우리 김창인 작가님부터. 네, 제가 봤던 이제 글에서는 그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실손 보험이 이제 퍼져나가는 전면화의 이런 과정이 신용카드 도입 때랑 굉장히 유사한 측면이 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너도 나도 해야 되는 것처럼 막 보급을 하다가 이제 나중에는 뭐 카드 수수료를 가맹점에서 내라라고 이제 깡패처럼 요구하는 것처럼 이 실손 보험도 지금 그런 단계에 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있는 글을 봤는데 저는 자꾸 그런 광경들이랑 겹쳐 보여가지고 좀 그런 우려들이 좀 있습니다. 충분히 뭐 우려할 수 있죠. 우리 김 대표님. 저는 실손보험이 존재하지 않는 세상이 더 낫다고 봐요. 그러니까 국민건강보험 결론이 우리 평화적으로 끝났어. 건강보험에서 100% 이유는 다르지만 그 안에서 다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비급여를 줄이고 그 안에서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네, 맞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람들이 실손보험의 가입률이 이렇게 높은 건 역으로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닌가 사람들이. 맞아. 비급여의 급여의 전환에 대한 정책적 요구가 실손보험 가입률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생각도 또 들어요. 네, 어쨌든 뭐 재정 위기론이든 실손보험의 효용성이든 다 떠나서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는 계속 우리가 요구하고 필요로 해야 하는 목소리라는 거는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교훈적인 말을 남기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대표님 오늘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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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명 구독 부탁드려요. 만명으로 가는 길을 꼭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